안녕하세요. 읽어줄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빈집털이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처벌받아야죠. 오늘 이야기는 도둑질을 하던 빈집털이범에게 벌어진 기묘한 일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형사를 하다 보면 한두 번쯤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법이다. 내가 잡았던 범인 중에 마스키라는 좀도둑이 하나 있었는데 이 녀석은 상습적인 빈집털이범이었다. 이런저런 이유로 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했다. 잡아넣으면 출소하고 또 잡히고 그걸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른다. 마스키에게서 이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도 셀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마스키의 아버지라는 인간이 아주 심한 술주정뱅이였다고 한다. 술만 마시면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구제불능의 인간이었다고. 결국 그 생활을 견디지 못한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고 남겨진 마스키는 아버지와 단둘이 가난한 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때 마스키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아버지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스키는 그때부터 도둑질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처참한 어린 시절을 보낸 이야기였고 솔직히 동정이 가는 사연이기도 했다. 하지만 불우한 성장 배경이나 환경을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도 되는 건 아니다. 나는 그 점을 몇 번이나 타일렀고 마스키도 그때마다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한번 편한 길을 알게 되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법이다. 그런 마스키가 단 한 번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자기가 빈집털이를 했다고 자수하러 온 것이다. 마침 그 무렵 우리 관할 구역에서는 연쇄 빈집털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수법을 보고 가장 먼저 마스키를 의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뚝 끊겼다. 그리고 약 한 달 뒤 마스키가 스스로 출두했다. 그때 조사를 맡은 사람이 바로 나였는데 아무리 봐도 마스키의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 원래는 조사에서 슬쩍슬쩍 빠져나가려는 약간은 가벼운 성격의 녀석인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불안해 보였다. 말하자면 뭔가에 겁을 먹은 모습이었다. 마스키는 입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 구로다 씨, 저는 이제 도둑질을 그만두겠습니다. 분명 벌을 받은 거예요. 이 녀석은 그전에도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작이군 싶었다. 어차피 이번에도 보여주기 시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마스키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느낌도 들었다. 그렇게 마스키는 떨리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구로다 씨,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근처에서 일어난 빈집털이 사건이 5건, 아니 6건이었죠. 그건 전부 제 짓입니다. 틀림없이 제가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믿어달라고 하는 게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여러 번 잡아주셨던 구로다 씨, 당신에게 꼭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자수한 겁니다. 그 마음만은 이해해 주십시오. 약 한 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 일도 오래 했으니까 슬슬 발각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 마을에 몸을 숨기고 있었죠. 잠복장소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중 한 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살고 있는 걸로 보였고 리모델링 업자 행세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조사했을 때에도 동네 사람들은 그 집에는 그 할머니 혼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상황을 살피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집에 구급차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지켜봤지만 저녁이 지나도 할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가기로 하고 집에 돌아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조금 지나 일을 시작했죠. 현관 뒤쪽으로 돌아가서 뒷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부엌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면 거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먹던 흔적인지 낮은 상 위에는 센베이와 다가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안에 있는 장을 뒤져보니까 돈이 될 만한 물건이 금방 나왔습니다. 그 물건들을 챙긴 뒤 옆에 미닫이 문을 열어보니 그곳은 불단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불단방치고는 꽤 넓은 방이었고 대들보에는 조상들의 영정사진이 여러 개 걸려 있었죠. 이 일을 나름 오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영정사진은 아무리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왠지 그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어쨌든 불단과 그 주변을 뒤져보니 나름 괜찮은 물건들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나와보니까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고 좌우로 여러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보니 오른쪽에 계단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끌 수도 없어서 일단 1층을 샅샅이 뒤지며 계단까지 이동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는 집이라 해도 일단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2층에는 복도가 곧게 뻗어 있고 좌우로 2개씩 방이 있었습니다. 앞쪽 방부터 차례대로 살펴봤지만 2층에는 딱히 감나갈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른쪽 안쪽 방을 조사하려고 미닫이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겁니다. 띵동 하고요. 솔직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곧이어 계십니까? 라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사람인지 가족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은 밤 11시 가까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십니까? 아까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 사람이라면 낮에 구급차가 와서 할머니가 실려갔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친척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십니까? 또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듣고 있자니 참 집요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밤늦은 시간에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걸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노인이 혼자 살면 할 일이 없으면 일찍 자는 게 보통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이 집을 조사하면서 매일 오후 5시면 덧문을 닫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늦은 시간에 굳이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 노인들도 휴대폰은 다 가지고 있을 테고 설령 없다고 해도 집 전화 정도는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현관 옆에 전화기가 있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설령 친척이라 해도 이번 소식을 듣고 옷을 가지러 왔다고 치면 굳이 계십니까? 라고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렇다고 동업자라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렇게 멍청한 도둑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현관 밖에서 계속 부르고 있는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렇게 차분히 생각해보니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웃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라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걸 들킨 건가? 손전등 불빛이 새어나간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소리를 듣고 온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그때 계십니까? 또다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디에 숨을까? 망설이고 있던 그때 문득 어떤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또렷하게 들린 것 같다가 아니라 분명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집 밖에서 들린 게 아니라 집 안에서 들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현관이 열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온 걸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끽, 끽, 끽. 누군가가, 아니 분명 그 남자가 계단을 천천히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확실히 여기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들키고 만다. 저는 급히 눈앞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잘 맞지 않는지 미닫이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면 큰 소리가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황하는 사이 발소리는 바로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숨을 타이밍을 놓쳤다. 반쯤 체념하고 있었는데 계단 끝에서 끽 하고 유난히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계단을 다 올라온 것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이 삐걱거린 소리를 발소리로 착각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가슴을 쓸어내리던 순간 계십니까? 바로 가까이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지금 내가 손을 대고 있는 바로 그 미닫이 문 건너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순간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다 발이 꼬여서 복도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미닫이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너머 방 안에는 수없이 많은 일본 인형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 기괴한 광경을 보고 나는 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수많은 인형들이 모두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허리가 풀렸는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기어서 복도를 벗어나려던 그때 찾았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밧줄에라도 묶인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뒤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느낌으로는 아주 덩치가 큰 남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움직이지 못하는 내 등 위에 올라탔습니다. 허리에서 가슴 쪽으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눌려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뒤에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대로 죽는구나. 숨이 완전히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빈집털이 같은 건 하지 말걸.
죽는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넌 지금 여기 살아서 앉아 있잖아. 예, 뭐 죽을 뻔하긴 했어요. 그래서 네가 들어간 집에서 그 이상한 일을 겪었다는 거냐? 그렇습니다. 장소는 어디야? 어느 지방에 있었던 거지? 모현의 모촌이라는 곳입니다만. 너 꽤 멀리까지 도망갔구나. 그러니 쉽게 못 찾았던 거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는 건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자.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여죄를 더 늘리고 싶은 거냐? 이제 와서 하나둘 늘어난다고 해서 라는 건 농담이고요. 부르다 씨께 여러 번 폐를 끼쳐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는 빈집털이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분명 지금까지의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어달라고 하는 건 무리일지도 모르지만 그런 무서운 일을 다시 겪는 건 절대로 사양이고요. 그러니 차라리 마음을 고쳐먹고 그 말도 여러 번 들었다만 이번만큼은 정말로 뭐 어쨌든 말이다. 네가 마음을 고쳐먹겠다면 나도 진지하게 생각해보마. 그 건은 일단 제쳐두고 조사는 내일도 있으니까 오늘은 이쯤 하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조사를 마치고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마스키가 어디까지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을 고쳐먹겠다는 그 말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단골 이자카야에서 한잔하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갔다. 잠든 것은 자정을 한참 넘긴 뒤였다.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시각은 새벽 4시였다. 전화를 받아보니 관할소 직원이었다. 어제 구르더 씨가 조사하셨던 마스키라는 남자 말입니다만 유치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스키는 마지막에 무엇을 본 것일까? 눈을 부릅뜨고 아주 끔찍한 표정으로 죽어 있었다. 사인은 급성 신부전, 사건성은 없으며 돌연사로 처리되었다. 가족이 없는 마스키의 시신은 화장된 뒤 무연고자 묘지에 매장되었다. 그 녀석은 믿음이 가는 인간은 아니었지만 이야기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마약 같은 것에 손을 댈 녀석도 아니었고 나는 그것이 사실이었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나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믿는 인간은 아니지만 말이다. 다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마스키가 말하고 간 그 집이 있다는 마을. 나는 그곳을 조사해 보았다. 하지만 그 마을은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현의 현경에 문의까지 해보았다. 혹시 행정통합 같은 이유로 사라진 마을 이름이 아닐까 싶어서였다. 그러자 돌아온 답은 이랬다. 저희도 조사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마스키, 너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본 거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자업자득이지만 죽을 죄였을까요? 아주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말로 마음을 고쳐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이죠.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